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우리 수출이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또 젠센황 엔비디아 CEO의 방표 또 방한이 주가 급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코스피가 정말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개장 초반만 해도 8,900을 돌파하면서 이게 정말 9,000피 달성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시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현재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어디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8,933까지 치솟았거든요. 예. 어저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있어서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9,000까지 불과 67포인트를 남겨두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쏟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 시각 3조 원 이상을 지금 뱉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개인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주식을 꾸준히 아주 뜨겁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주가가 꺾였다기보다도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시장이 조심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933이 되니까 조금 9,000 앞서서 차액 실현하려는 이런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상승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다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이른바 양극화 현상. 되는 주식은 엄청 잘 되고 잘 안 되는 주식은 덜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지금 이 시각에도 코스피는 선방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계속 떨어져서 이러다가 지금 마의 천선 붕괴 그 눈앞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오르는 시장은 아니고 특정 종목,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두 회사,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거기다가 최근에 LG전자, 두산, 몇몇, 이것도 결국은 피지컬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바람이 스친 기업들만 지금 오르고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자금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만큼 변동성도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지혜도 동시에 가져야 될 그런 상당히 엄중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럼 이 지금의 흐름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거가 있으면 정부 정책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선거 전에 정시를 부양했다가 선거 끝나면 의도적으로 정시를 떨어뜨린다. 이런 정책을 쓸 가능성은 전 100%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꾸준히 정시 부양을 위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다만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어떤 보유세라든지 그동안 좀 미뤄왔던 경제 정책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 정책의 기류가 선거 전까지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코스피가 뜨고 있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역시 인공지능 랠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계속 이어지느냐, 거기에 따른 주가 변동이 훨씬 크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반도체라는 게 그 라이프 사이클 주기가 상당히 변덕이 심합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되느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혁신을 해서 엄청난 새 메모리 반도체 신제품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신제품 개발 소식 없어요. 그런데도 수요가 너도 나도 사겠다 하는 수요가 넘쳐서 가격이요. 평균 700%. 그리고 어떤 경우는 2000% 앉아서 가격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꺾이면 사겠다는 세력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폭증이라는 이 엄청난 슈퍼 사이클 랠리가 온 게 아직 1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수요는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늘거나 또는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생기면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요. 메모리 반도체는 끝났다 그래가지고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메모리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중단하지 않은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런데 이 회사가 세상을 꿰뚫어 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메모리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회사들은 메모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들이니까 중단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메모리를 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 쪽에서요. 인공지능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좀 중요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하면 챗GPT,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아직도 많이 생각합니다. 바로 오픈 AI가 만든 챗GPT, 이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폭발을 가져온 건 사실인데요. 그게 한 5년 전입니다.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생성형 AI 시대는 기본이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추론형, 대화형, 이래서 그 소비자하고 사용자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사용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그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것을 같이 감안하는 그 추론형 또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뜨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인공지능이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론형 인공지능이 뜨면서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가 갑자기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그런 조짐은 별로 없습니다. 폭발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반도체 경기가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인 게 17거래일 연속으로 팔자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서 왜 이렇게 파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국인이 파는 이유, 과거 같으면 한국은 이제 실망이다. 한국 사요나라, 한국은 작별. 이래서 떠나는 그런 투자가 보통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 팔고 떠나면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조바심을 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외국인이 떠난단 말이야. 한국 정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떠나는 것은요. 한국 정치가 형편없어서 곧 무너질 것 같아서 떠나는 투자자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왜 떠나느냐?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건데요. 지금 외국인이라 하면 우리 사람, 개인을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가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한국에 대해서 얼마 투자한다는 국가별 한도를 딱 맞춰놓고 있어요. 그건 대부분 기관마다 몇 %인가는 다르지만 다 그게 국가적 포트폴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을 외국인이 많이 그동안에 소유해 왔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35만 원 되지 않았습니까? 7배 뛰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뛰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계좌를 들어가 보면 거기서는 자산을 평가해 보면 7배 내지 10배가 뛰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의 보유 한국의 그 포트폴리오 보유 한도를 다 초과한 겁니다. 그걸 초과하면 외국인들은 알고리즘 상으로 자동적으로 팔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이 팔고 떠나는 것은 한국이 미워서도 아니고 한국이 무서워서도 한국이 우스워서도 아니라 자기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자기들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빠져나간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장세에 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돈을 꺼내서 달러로 바꾸니까 우리 환율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1,500원 이상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외국인들이 갑자기 주식 빼내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 면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주가 면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나 나가나 우리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상당 부분 이제 반도체가 이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봐야 된다. 이거 지금 사실은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도 이거를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게 가장 좀 정확한 걸까요? 아니요, 학교에서요. 성적이 1등부터 쫙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1등부터 10등까지 우등생 상을 받으니까 그 밑에 11등, 12등 하던 준우등생들이
아니 저 사람들 성적 좋은 거 가만히 보니까 영어 수학 성적이 아주 좋아. 영어 수학만 빼면 나머지 체육이나 음악은 우리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우등생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게 수학, 영어, 국어를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스피가 올라간 것은 반도체가 오르든 바이오가 오르든 그것은 한국 경제의 체력이에요. 한국 경제가 반도체가 원래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올랐다 할 때는 당연히 반도체를 포함시켜서 얘기해야지. 한국의 반도체 지수 빼고 오면 우리나라 주가 별로 오른 것도 아니니까 착시 현상에 빠지지 마, 환상에 빠지지 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반도체가 한국 경제고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한국 경제 오르는 거 당연하고 그 여파로 한국의 주가 지수 코스피 오르는 거 당연한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착시 현상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워낙 경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착각하시는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순간 반도체가 어느 날 불경기가 와서 빠지면 우리는 잘 되는 줄 알고 경기 부양 정책도 안 폈는데 다른 것은 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도체 잘 될 때도 반도체 아닌 잘 못 되는 곳에도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지. 반도체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경제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주가 지수 내야 돼? 그것은 길거리 가던 개가 웃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젠스당 CEO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젠스당 CEO의 방안과 협력 기대감 때문에 LG그룹 전반주가 올랐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두산 다 올랐는데 이제 뭐 삼겹살에 소주 회동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 외에도 뭔가 구체적인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협력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실요 깐부 회동이나 삼겹살 해동은 어떤 모멘텀을 주고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 그거 자체만으로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을 먹더라도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오기도 전에 젠슨 황이 어제 GTC라는 엔비디아의 중대한 행사가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엄청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정말.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11% 이상 폭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저께 그래 올랐으면 이 큰 대형주가 10% 이상 오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상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오른다? 바로 젠슨 황 효과인데요. 젠슨 황이 자, 한 5가지의 중대 선언을 했는데 다 말씀드리면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예. 자, 젠슨 황이 저 지금 기조연설 하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 컴퓨터 PC용 칩을 만들기로 했어. 그러고 나왔어 벌써.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입니까? GPU 만드는 회사예요. GPU는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회사입니다. P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트북과 PC,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하는 데 쓰고 있는 거기에다가 바로 엔비디아 칩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칩은 인공지능 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퍼스널 컴퓨터와 노트북, 아이패드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동안 PC나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 했는데요. 새로 인공지능 칩을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반도체 세계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PC에서 하는 거 또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 좀 작동하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1%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미나야 챗GPT 들어가서 내가 어제 그 소리 좀 찾아줘.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인공지능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데요. 그거를 젠슨 황이 이제 데이터 센터 안 가도 퍼스널 컴퓨터에서 가능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새 칩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칩, 엔비디아는 반도체나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설계회사거든요.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럼 그 칩을 누가 생산할 수 있겠냐? 현재 생산할 수 있는 회사 2회사밖에 없습니다. TSMC 아니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회사 2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TSMC는 지금 GPU 만드는데도 굉장히 지금 부하가 생산 능력에 부하가 걸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맡기지 않겠는가? 이 대목 기대가 삼성전자 주가를 폭등시켰고, 자 LG그룹 주가가 오른 것은 어저께 또 젠슨 황이 우리 지금 이 인공지능을 피지컬 AI에 집어넣을게. 피지컬 AI라는 건 피지컬 형체가 있는 물리적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에 인공지능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상상 속에 가상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걸 끌어내서 길거리 다니는 로봇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이 대목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지금도 있는 로봇인데 도대체 엔비디아가 새로 만든다는 인공지능 로봇은 지금 로봇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별로 새로운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로봇들은요, 입력 한 대로만 움직이는 문자 그대로 그냥 수동형 로봇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하는 로봇가 있다. 이 조립하는 로봇가요, 조립만 잘합니다. 근데 옆에서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그 불 못 꺼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은 머리가 사람 머리보다 더 좋은 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다가도 옆에 불이 나? 그럼 불부터 먼저 끕니다. 사람보다 판단을 더 잘하니까요.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혼자서는 절대 피지컬 AI 못합니다. 왜냐? 엔비디아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설계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피지컬 하려면 제조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제조업 제일 잘하는 나라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인데 중국과 미국이 협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제조업체, 여기 와서 인공지능 심는, 한국 없으면 젠슨 황이 피지컬 AI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 회동이든 깐부 회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제가 오겹살 먹어도 세상은 안 변하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젠슨 황이 와서 어떤 기업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업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네이버, 이 회사가 성수동 삼겹살 회동하고 관련해서 가장 뜨는 회사. 뭐 그 밖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젠슨 황이 엄청난 얘기를 많이 발표했는데, 네. 그것은 두고 천천히 또 말씀 올릴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간 좀 제한돼 있어서 이제 일부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래서 어떤 기업을 어디서 만나서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갖고 네.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보다도요, 젠슨 황의 내용을 보면 젠슨 황의 움직임은 이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 피지컬 AI를 젠슨 황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주도하고 있는 숨은 실력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메디슨이라는 여인인데요. 메디슨 황입니다. 자, 황 하니까 좀 이제 힌트가 나오죠. 그러게요. 젠슨 황의 딸내미입니다. 자, 장녀죠. 그런데 저분이 2달 전에 한국에 와서 피지컬 AI 한다고 사전에 정치 작업을 하면서 회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난 회사가 바로 LG, 두산, 네이버예요. 이 세 회사 다 어젠드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 튀어나오느냐? 그것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뭐 심지어 두산 같은 데는 야구장에도 젠슨 황이 두산 야구팀에 가서 쉬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작업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젠슨 황이 아니라 그 딸인 메디슨 황한테, 예. 딸내미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